오늘은 나비 한사리에 대하여 이야기해 볼까 해요. 나비 한사리는 마치 한 생명체가 전혀 다른 네 개의 인생을 사는 것과 같은 가장 흥미진진한 완전 탈바꿈의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잎사귀 뒷면에 붙은 깨알 같은 알에서 시작됩니다. 나비는 아무 잎에나 알을 낳지 않고 나중에 태어날 애벌레가 먹을 수 있는 특정 식물의 잎에 정교하게 알을 붙여둡니다. 이 시기는 약 3에서 7일 정도 지속되며 알껍질 안에서는 생명이 태어날 준비를 마칩니다.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의 유일한 임무는 먹고 무럭무럭 자라는 것입니다. 애벌레는 피부가 딱딱해서 몸이 커지면 허물을 벗어야 합니다. 보통 4번에서 5번 정도 허물을 벗으며 엄청난 속도로 자랍니다. 몸집이 충분히 커지면 안전한 곳을 찾아 실을 내어 몸을 고정합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움직임이 없어 잠자는 시간 같지만 사실 고치 내부에서는 나비 인생에서 가장 격렬한 재구성이 일어납니다. 애벌레의 몸은 거의 액체 상태로 녹아내리고 그 재료를 바탕으로 날개, 더듬이, 긴 잎 등 나비의 신체 구조가 새롭게 조립됩니다. 이 단계는 보통 1에서 2주 정도 걸리며 주변 환경에 맞춰 보호색을 띠기도 합니다. 드디어 번데기를 찢고 나비가 나옵니다. 처음 나온 나비는 날개가 접고 쭈글쭈글합니다. 날개를 팽팽하게 펴고 말린 후 첫 날개짓을 합니다. 어른이 된 나비는 꿀을 먹으며 에너지를 보충하고 짝짓기를 통해 알을 낳아 생명의 수레바퀴를 돌립니다. 나비 한사리는 먹기 위해 태어난 애벌레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나비로 변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서는 이 중 어떤 단계가 가장 완성된 모습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모든 분들이 나비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정교하고 예술적이며 공학적인 날개를 가진 나비니까요. 아니면 어쩌면 가장 단순한 알 또는 이렇게 흉측하게 생긴 애벌레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실까요? 나비가 완성에 가장 가깝게 다가가 있고 저 흉측한 애벌레는 아직 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선 나비 한사리의 첫 단계인 작은 알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나비 삶의 첫 단계인 알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배알을 보호하고 산소를 공급하며 부하를 조절하는 정밀하게 설계된 생체 캡슐입니다. 나비의 알은 종류마다 모양이 다르지만 내부 구조는 공통적인 정밀함을 갖추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은 알의 껍질로 단백질과 왁스층으로 구성된 복잡한 다층 구조입니다. 수분 증발을 막는 동시에 포식자로부터 내부를 보호하는 외골경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아래 머리 부분에 있는 미세한 구멍들은 수정시 정자가 들어가는 통로이자 배아가 발달하는 동안 공기가 드나드는 주요 통로입니다. 알 표면에는 더 미세한 구멍들이 있어 산소 흡수 및 이산화탄소 배출을 담당합니다. 물은 통과시키지 않으면서 공기만 통과시키는 구조를 가집니다. 제일 안쪽에는 배아가 성장하는데 필요한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이 집약된 노른자가 있고 고농축 에너지원입니다. 알 속에서 세포 하나가 복잡한 애벌레로 변하는 과정은 보통 3에서 7일이 소요됩니다. 수정 직후 핵이 급격히 분열하며 알 표면으로 이동합니다. 이 세포들이 알 전체를 감싸는 한 층의 세포막을 형성하는데 포배의 일부분이 두꺼워지며 띠가 형성됩니다. 이것이 실제 애벌레의 몸이 될 부분입니다. 곧이어 몸이 마디마디로 나뉘는 분절 현상이 나타나며 머리, 가슴, 배의 기본 구조가 잡힙니다. 점차 신경계, 소화관, 호흡관이 형성됩니다. 특히 잇부분의 큰 턱이 단단해지는데 이는 나중에 알껍질을 뚫고 나오기 위한 필수 장비입니다. 이 시기가 되면 알껍질이 투명해지면서 내부 애벌레의 검은 머리가 비치기도 합니다. 애벌레는 발달된 큰 턱을 이용해 껍질을 원형으로 갉아낸 후 뚫린 구멍을 통해 몸을 비틀며 밖으로 나옵니다. 밖으로 나온 애벌레는 가장 먼저 자신이 남긴 알껍질을 먹어치웁니다.
이는 귀중한 단백질 공급원이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의 흔적을 지워 포식자로부터 숨으려는 고도의 생존 전략입니다. 나비의 유충 단계인 애벌레는 오로지 섭식과 성장의 극대화를 위해 설계된 생체 기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에서 부화하여 번데기가 되기 전까지 애벌레는 신체 구조의 변화와 호르몬 조절을 통해 놀라운 성장을 이룹니다. 애벌레의 몸은 먹이를 효율적으로 섭취하고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구조를 가집니다. 머리는 강력한 큰 턱이 발달하여 식물을 갉아먹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눈은 명암만 구분할 수 있는 6쌍의 혼눈뿐이며 입 아래쪽에는 실을 뽑아내는 토사관이 있어 몸을 고정하거나 고치를 만들 때 사용합니다. 가슴은 3개의 마디로 구성되며 각 마디마다 한 쌍의 진짜 다리가 있습니다. 이 다리는 나중에 성충의 다리가 됩니다. 배는 보통 10개의 마디로 이루어지며 마디 중간중간에 배 다리와 끝부분에 꼬리 다리가 있습니다. 배 다리 끝에는 갈고리 모양의 발톱이 있어 매끄러운 입 위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애벌레의 몇 가지 특징을 더 알아보겠습니다. 애벌레는 이동 속도가 느리고 단백질이 풍부하여 포식자의 주 타깃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어 수단이 발달해 있습니다. 호랑나비과 애벌레는 위협을 느끼면 머리 쪽에서 Y자 모양의 뿔을 내밀어 강한 화학적 악취를 풍깁니다. 또는 새똥 모양으로 위장하거나 주변 잎과 완벽히 동화되는 색상을 가집니다. 쐐기 나비류는 독이 있는 가시를 세워 물리적인 접근을 차단합니다. 그리고 애벌레의 색깔은 칙칙하고 남에게 혐오감을 줍니다. 애벌레는 참새로부터 자기를 지키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어할 수 있는 날카로운 발톱도 공격할 이빨도 없습니다. 오직 눈에 띄지 않는 나뭇잎 색이거나 경고나 위협이 될 수 있는 색깔이나 패턴을 지니고 있고 그것은 그다지 아름답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혐오스러운 솜털이나 작은 가시들, 칙칙한 색깔들은 애벌레를 지켜주는 생존에 꼭 필요한 무기인 셈이지요. 만약에 애벌레가 예뻤다면 맛있고 예쁜 먹이가 되어 나비가 되기 전에 다 잡아먹혀 진짜 나비는 볼 수 없게 될 거예요. 두 번째는 긴 몸입니다. 애벌레는 자기 몸의 27,000배의 나뭇잎을 먹고 약 1,000배 이상 커집니다. 그러려면 엄청 먹어야지요. 육식성 생물은 긴 소화기관이 필요 없습니다. 단백질은 섬유소에 비해 빨리 소화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짧고 둥근 매끈한 몸매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장에 필요한 엄청난 단백질을 나뭇잎에서만 얻어야 하는 애벌레는 소화에 필요한 긴 소화기관이 필요하고 그래서 긴 몸이 되어야 합니다. 날씬하고 둥글고 보기 좋은 몸매를 가지려면 나뭇잎을 소화시킬 수 있는 긴 내장을 포기하여야 하니까요. 왜 애벌레가 보기 흉한 긴 몸이 되어야 하는지 이해가 되시지요? 세 번째는 저 많은 다리예요. 2개나 4개 정도면 균형 있고 날렵해 보일 텐데 왜 저렇게 많아야 할까요? 나뭇가지를 이동하며 나뭇잎을 먹어야 하는 애벌레는 사실 가짜 다리인 뒷다리로는 몸을 든든히 지탱하고 떨어지지 않게 단단히 붙잡고 몸 앞쪽에 있는 6개의 진짜 다리를 이용하여 흔들거리는 위태로운 새로운 가지로 이리저리 4,000여 개의 근육을 이용하여 긴 몸을 움직여 이동해야 하는 애벌레에게는 많은 다리는 꼭 필요한 것이랍니다. 네 번째는 주름 잡힌 쭈글쭈글한 피부입니다. 약 25일 동안 5번의 허물을 벗으며 1,000배 이상을 자라나는 애벌레의 몸을 감싸고 있는 피부는 질김과 탄력이 있어야 몸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매끈한 피부보다 주름진 피부가 훨씬 풍선처럼 드러날 수 있지요. 이제부터 알아볼 나비의 한사리 중 번데기는 겉으로는 모든 것이 멈춘 듯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한사리 중 가장 격렬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자 수준의 재설계 기간입니다. 애벌레가 성장을 마치면 먹기를 중단하고 안전한 장소를 찾아 이동합니다. 항문 다리에서 실을 내어 단단히 고정하고 몸을 거꾸로 매달리거나 실띠로 몸을 지탱합니다. 이때 체내 유성 호르몬 농도가 최저치로 떨어지고
에크디손 단백질이 분비되면서 애벌레의 외골경 내부에서 번데기의 외피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공기에 노출된 번데기 외피는 퀴논 화합물의 작용으로 단단해지며 보호막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껍질은 외부 충격과 수분 증발을 막는 완벽한 방벽이 됩니다. 번데기 내부에서는 파괴와 건설이 동시에 일어납니다. 이 과정이 생물학적으로 가장 경이로운 부분입니다. 애벌레 시절의 근육, 소화관, 신경계의 일부가 특정 효소에 의해 액체 상태의 단백질 숲으로 녹아내립니다. 애벌레 시절부터 휴면 상태로 존재하던 성성숙한 세포들이 이 단백질 숲을 영양분으로 삼아 폭발적으로 분열합니다. 날개, 다리, 겹눈, 긴 입 등 나비의 기관들이 이 세포들로부터 정교하게 조립됩니다. 이 시기에 나비의 복잡한 비행 근육과 생식기관이 완성됩니다. 모든 조립이 끝나면 드디어 성충이 밖으로 나옵니다. 나비는 공기를 들이마셔 몸을 부풀리고 번데기 껍질의 약한 부분인 머리와 가슴 사이를 찢고 나옵니다. 번데기 기간 동안 축적된 대사 노폐물을 배출하고 피림프의 강력한 유압을 이용해 쭈글쭈글한 날개를 펴고 키틴지를 단단하게 굳혀 비행 준비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비의 한사리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작은 알부터 흉측하다고 무시하고 징그러워하던 애벌레들이 왜 그런 모양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왜 번데기는 침묵의 시기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나비가 제일 완성된 단계라고 생각하세요? 애벌레가 흉측하고 징그럽다고 생각하는 것은 혹시 나만의 시각과 편견이고, 애벌레의 시각에서 보면 애벌레의 때가 가장 완성된 시기가 아니었을까요? 그는 분명한 목적과 이유를 갖고 정확하게 자기의 일을 하는 것이며, 그 단계에서 충실하게 목표를 완성한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기간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은 나비 한사리 중에서 어느 단계에 지금 여러분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혹시 알이나 애벌레 또는 나비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는 스스로 나를 징그러운 애벌레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겠지만, 우리는 사실 어떤 면에서는 애벌레를 닮은 것 같습니다. 혹시 나는 여전히 남에게 상처를 주는 날카로운 가시를 갖고 있지 않을까요? 나는 남을 불편하게 하고 눈살 찌푸리게 하는 말과 행동이 종종 남의 눈에 띄시지요? 여전히 남보다 내 배만 불러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흉측하고 가시돋친 모습에 실망과 낙담, 자포자기에 빠질 수도 있지요. 그런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애벌레는 절대로 얼굴을 찌푸리거나 울며 낙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는 조용히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늘의 나에 충실하고 나에게 주어진 일만 묵묵히 해나갑니다. 애벌레인 나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남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줍니다. 혹시 다른 사람이 느릿느릿한 굼뜬 발들이 보이시나요? 자기 입만 챙기는 밉살스러움에 눈살이 찌푸려지지 않으시나요? 다른 이 날카로운 가시를 좀 뽑아주고 색깔이 어울리는 옷으로 좀 갈아입으라고 말해주고 싶지 않으신가요? 이런 때엔 그 애벌레가 왜 긴 몸과 징그러운 얼굴, 뾰족한 가시들을 갖고 있으며 미련하게 먹기만 하는지 우린 그 이유를 몰랐으며, 또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애벌레다운 최선의 모습임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때에 알맞게 보호하시며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 애벌레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애벌레에서 나비를 보며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며 받아주어 무럭무럭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왜 저렇게 볼품없이 살아가도록 만드셨나에 대한 그분의 섭리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에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감사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남을 찌르는 가시도, 흉측하고 쭈글쭈글한 외모도, 볼품없이 긴 몸도, 굼뜬 다리들도 그 순간부터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애벌레이지만 하나님의 완전하신 섭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깨닫는 순간 우리는 여전히 똑같은 모양이지만 전혀 다른 의미를 갖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애벌레는 비로소 자기의 존재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의 삶들이 방향과 목적을 갖게 되고 몰랐던 이유들이 이해가 되고 나의 하나하나의 발걸음들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이며 이 애벌레인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서 나비를 보시며 기다려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걸 알게 될 때 우리는 그제서야 우리가 애벌레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애벌레다. 그리고 나는 애벌레인 지금의 나를 사랑한다. 라고 자신있게 외칠 수 있게 되지요. 온전함이란 단어의 뜻은 완전히 자랐다. 본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 없이 바르고 옳다. 가득히 채워져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대로의 완전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온전의 의미는 나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알이나 애벌레나 번데기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비를 사랑하셔서 나비의 삶의 각 단계마다 그 상황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고 그 하나하나의 과정은 다음 단계로 이어지는 꼭 필요한 과정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계획되어 진행되고 변화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온전의 의미는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는 목표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알로서 애벌레로서 번데기로서 나비로서의 오늘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이 과정을 더 중요하게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